네, 안녕하세요. 차두원입니다. 드디어 전동 킥보드 버드가 국내 시장에 상륙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강남 주변에서 목격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2.5G, 2.5세대를 중심으로 국내에 진출한 라임과는 달리 버드2라는 최신 모델을 들고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드디어 전동 킥보드 세계 1위 업체가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디자인 컨셉은 백조 실루엣, 북미 유럽과 동일 사양으로 자율 비상 제동 미끄럼 감지 기능으로 구성된 초보자 모드가 있고요. 기울어진 방지 킥스탠드, 관리 측면에서 용이한 펑크 방지 타이어를 채택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승차감이 별로라는 평이 있기도 하죠. 전동 킥보드의 수익 달성을 위해 중요한 유닛 이코노미를 강조한 모델로 이전 모델보다 배터리 수명은 50%를 증가시켰고 목표 수명 주기가 24개월로 관리가 용이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 자전거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들이 2018년 이후에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업체들 가운데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라임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9억 3,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2위는 버드입니다. 6억 2,300억 달러를 받았고 그 뒤를 신규 업체인 볼트, 티어, 보이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0년 1차 팬데믹 이후 버드와 라임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었는데요. 그나마 10월에는 두 회사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대를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버드 회복률이 라임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버드와 라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헬멧과 면허에 대한 해외 정책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멧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캐나다, 온타리오, 일본, 싱가포르 데이터인데요. 이들 국가에서는 헬멧 착용은 청소년은 의무사항, 성인은 권고사항입니다. 성인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믿겠다는 거죠. 헬멧 착용 논란에 자주 인용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스트리트 블로그 USA가 주요국 자전거 사용자들의 헬멧 착용률과 10억 킬로미터 주행당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그래프에서 헬멧 착용 비율은 55%로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미국이지만 10만 킬로미터당 사망자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반면 헬멧 착용을 거의 하지 않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사망률은 10% 수준으로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어쩌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활동이 위험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미국은 높은 헬멧 착용률에도 불구하고 헬멧 착용을 위한 캠페인을 늘리고 있다는 점, 안전한 도로 설계와 자동차의 상호작용 등 자전거 안전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 결과도 많이 인용되는데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캐나다 10개 주와 3개 준주에서 입원을 한 자전거 부상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헬멧 착용과 사고 시 입원율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논문인데요. 연구팀 결과를 보면 도심에서 자전거 안전을 강화하려면 차량 통행과 분리된 거리 디자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 논문 가운데 특정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환자들 부상 유형을 살펴보면 두부 손상 유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헬멧 착용을 권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아이러니한 결론들인데요. 참고로 서울시도 2018년 9월 당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탑승자에게 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펼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한 달간 1,500개를 배치한 결과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3.8%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었죠. 전례가 있는 만큼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공용 헬멧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상한 속도를 시속 25km로 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독일과 파리는 시속 20km, 일본은 15km로 낮췄고요. 파리는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서는 시속
8km를 상한 속도로 줄여서 안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 경찰청도 2019년 전동 킥보드 가이드라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바퀴 크기 10인치 이상 킥보드만 주행 허용을 하겠다는 항목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는 8.5인치 바퀴를 장착한 업체도 있습니다. 경찰청의 해당 정책은 도대체 언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허제도도 이슈죠. 싱가포르의 면허제도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국내에서는 전동 킥보드 전용 면허를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면허제도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합니다. 싱가포르는 전동 킥보드와 페달 어시스트 방식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온라인 이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국토교통청 주관으로 도입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동규칙과 안전주행 관련 전동 킥보드는 30문제를 30분 동안, 페달 어시스트 방식 전기자전거는 40문항을 40분 내에 풀어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올해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5, 9월 30일 이후에는 $10의 응시료를 내야 하며 통과되면 만기가 없는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교재를 따로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토교통청에서 발간한 64페이지짜리 책자를 PDF로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만화도 많고요. 내용도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일부 규칙만 현실에 맞게 변경하면 국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테스트라는 점과 디지털 인증서 발급으로 응시자나 단속 시에도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30일 등록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당일 1900명이 등록을 했고요. 지난 7월 1일 시험에 응시한 177명 가운데 96%가 시험에 통과해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헬멧과 면허 제도에 대한 좀 특이 동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용 이동수단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수단에 있어서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지만 사회에서 수용하기까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전동 킥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전거하고 이륜차, 오토바이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도 어쨌든 공간을 서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공유하는 두 바퀴 이동수단으로 관련 안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개의 퍼스널 모빌리티 법안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 안전 및 편의 증진입니다만 헬멧뿐만 아니라 주행 환경 등 구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사용자의 안전과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안착을 위한 기반이 포함된 통합 법안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은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모든 법안을 포괄하는 최상위법인데요. 더 늦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산업 활성화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